나의 마음과 나의 몸과 나의 주방에 있는 냉장고에 어떤 나쁜 음식이 있고 어떤 좋은 음식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요. 좋은 나의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위주의 균형 잡힌 식사를 세팅시킨 다음에 90일 동안은 채소를 좀 많이 먹고 적당한 단백질도 좀 우리가 먹어가면서 이 기본 습관을 완전히 정착시키는 단계.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으려고 했었는데 이걸 갖다 무조건 피하려고 하지 말고 저는 거기에 이제 당지수가 낮은 좋은 음식을 더하라는 거죠. 식습관이 결국은 설탕 중독을 벗어날 수 있는 현명한 식습관이다. 네, 지금까지 교수님과 말씀을 나눠보니까 설탕을 많이 섭취하는 게 저희 건강에 정말 안 좋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설탕을 단숨에 끊어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건강하게 설탕 중독을 이겨내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감수한 설탕 중독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게 결국은 탈설탕 전략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탕을 이제 탈피하고 탈출하는 전략인데 사실 여기서 제일 핵심은 뭐냐면 빼기가 아니고 더하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뭐 설탕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나쁜 거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알고 계셨는데 사실 이 설탕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설탕을 무조건 빼려고 하는 거예요. 피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내가 당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갈망을 자꾸 억제하려고 그러면 더 이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 가능하다는 얘기 요즘 많이 하는데 지속 가능하려면 빼기가 아니고 더하기를 해야 된다. 근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설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대체 수단을 정확히 공급하지 않으면 결국은 설탕을 빼려고 하고 멀리하려고 그러면 다시 반동적으로 더 설탕에 집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탈설탕 습관을 위해서라면 설탕의 나쁜 음식은 일단 무조건 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식단에 좋은 음식을 더해가면서 자연스럽게 나쁜 설탕과 탄수화물을 몰아내라. 그래야지 요요가 오지 않고 지속 가능하다. 이런 대원칙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하게 설탕과 멀리 하려면 오히려 빼는 것보다 좋은 음식을 더하라. 그래야 지속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떤 음식을 더해야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 평균 당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당지수라는 게 계속 우리가 얘기했던 건데 그 단위 시간 내에 평균적으로 포도당을 빨리 올리는 속도를 우리가 당지수라고 하는데요. 이 당지수가 빨리 올라가면 인슐린 호르몬도 빨리 따라가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뭐 비가 요즘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강수량이 문제가 아니고요. 요즘처럼 막 소나기로 비가 오는 게 문제인 거죠. 같은 칼로리라도 칼로리가 문제가 아니고 단위 시간에 얼마나 빨리 포도당이 올라가느냐. 그게 당지수의 개념이거든요. 이 당지수가 높은 음식들은 대개는 감자가 해당이 되고요. 고구마 같은 경우는 감지수가 낮습니다. 또 과일도 수박이나 감은 당지수가 높은데요. 좋은 음식을 우리가 더한다고 하면 포도나 이런 거보다는 토마토나 딸기 이런 것들이 당지수가 낮은 과일이거든요. 그래서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으려고 했었는데 이걸 갖다 무조건 피하려고 하지 말고 저는 거기에 이제 당지수가 낮은 좋은 음식을 더하라는 거죠. 그게 평균 당지수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무조건 어떤 사람을 안 보려고 그러고 그 사람을 피하려고 하면 오래 못 가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럴 때는 다른 좋은 친구들을 사귀어서 물타기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결국은 빼지 말고 더하고 그래야지 지속 가능하고 오랫동안 탈설탕 작전을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지수가 낮은 음식을 위주로 섭취를 하시는 게 좋다고 하는데 이 당지수는 사실 인터넷 저희가 검색해보면 당지수가 대략 얼마 정도 나오는지 요즘은 많이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지수를 우리가 이제 100으로 놓고요. 100에서 이제 70 이상 되는 음식들은 되게 당지수가 높은 음식들입니다. 팝콘이라든지 쭉 리스트가 돼 있고요. 당지수가 40 이하로 떨어져 있는 음식들은 되게 또 좋은 음식입니다. 근데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평균 당지수입니다. 우리가 늘 좋은 것만 먹을 수는 없고요. 어떤 날은 또 나쁜 음식을 먹을 수도 있지만 또 이제 그럴 때는 또 그 다음에는 좋은 음식, 당지수가 좀 낮은 음식을 먹고요. 또 이제 우리가 뭐 삼겹살을 먹을 때도
뭐 나쁜 음식을 먹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또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을 때는 당지수가 낮은 뭐 쌈을 싸 먹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평균 당지수를 갖다가 좀 낮추는 그런 식습관이 결국은 설탕 중독을 벗어날 수 있는 현명한 식습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은 포털에 검색하면은 당지수를 다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검색을 해보고 이왕이면 당지수가 낮은 음식을 위주로 섭취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설탕을 끊어낼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이제 설탕을 끊어낼 수 있는 이제 방법들은 저는 세 가지 단계를 항상 얘기를 하는데요. 설탕 중독이라는 책에서도 그렇지만 이 잡초 뽑기, 2단계는 씨 뿌리기, 세 번째는 물 주기. 뭐 무슨 내가 이렇게 화초 가꾸는 것 같죠. 근데 사실 이 잡초 뽑기 단계는 탈설탕 프로그램에서 7일 정도 걸립니다. 내가 7일, 일주일 동안에 잡초를 뽑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어떤 설탕이 중독적으로 박혀 있는가. 그러니까 뭔가 내 마음 또 내 진짜 실제적인 냉장고에 설탕 섭취 습관을 제거하는 해독 작업을 하는 겁니다. 다 사람마다 냉장고에 저장되어 있는 음식이 틀립니다. 좋아하는 음식이 틀리고 기호가 틀린데요. 그 음식 중에서 분명 일부 음식은 당 독소가 있는 음식도 있고요. 또 일부 음식은 당지수가 엄청 높은 음식도 있을 거고요. 또 일부 음식은 액상과당이 많은 음식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잡초 뽑기에는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나의 마음과 나의 몸과 나의 주방에 있는 냉장고에 어떤 나쁜 음식이 있고 어떤 좋은 음식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요. 그게 이제 잡초를 뽑는 1단계 1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단계는 3주 동안 내가 이제 미네랄과 지방 등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서 새로운 건강의 씨앗을 뿌리는 거죠. 잡초를 뽑았으면 이제 그 비옥한 토양에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씨앗은 새로운 건강의 씨앗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음식을 이거를 내 식성에 맞는 어떤 사람은 죽어도 뭐 자기는 참치 못 먹겠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참치 대신에 다른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씨앗을 뿌려서 그거를 내 기호에 맞게 내 식성에 맞게 내 식성을 갖다가 거슬려고 하지 말고 씨앗을 뿌리는 거죠. 그래서 3주 동안은 좋은 이 설탕 중독을 벗어날 수 있는 식습관. 그다음에 이 설탕 중독은 굉장히 통섭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음식만 여기가 설탕 중독 그러면 음식만 생각하는데요. 설탕 중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설탕 중독 대신에 나한테 쾌락을 줄 수 있는 운동도 필요하고요. 스트레스가 또 있으면 또 다시 옛날의 습관으로 돌아가서 설탕 중독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를 잘합니다. 그래서 2단계 씨 뿌리기 단계에서는 물론 주로 식사에 관련된 얘기지만 이때는 운동 더 중요한 건 스트레스 관리를 해서 다시 1단계로 되돌아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90일 동안은 이미 세팅된 1단계, 2단계의 나의 잡초가 뽑아지고 씨가 뿌려진 다음에 90일 동안 이제 가꾸는 단계입니다. 물을 줘야죠. 아무리 이제 씨앗을 잘 뿌렸어도 물을 줘야지 이게 쭉쭉쭉쭉 무성하게 자랄 수가 있는데 이 90일 동안에는 채소를 좀 많이 먹는 걸 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2단계 씨 뿌리기에서는 좋은 나의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위주의 균형 잡힌 식사를 세팅시킨 다음에 90일 동안은 이제 우리가 그 물 주기 단계인데요. 이때는 채소를 좀 많이 먹고 그다음에 이제 적당한 단백질도 좀 우리가 먹어가면서 이 기본 습관을 완전히 정착시키는 단계. 그러니까 우리 몸에 씨앗이 뿌려지고 물이 잘 주어서 자라나는 단계. 이게 바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막 예를 들면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그러면은 금세 지치고 이제 결국은 설탕 중독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데 처음에는 잡초를 뽑고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는 단계로 천리길도 한 걸음처럼 나간다면 접근한다면 설탕 중독 여러분들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방법론이 대개 한 4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처음에 한 일주일, 그리고 씨 뿌리는 게 3주, 그리고 물을 주는 게 90일에서 4개월 정도 걸리는데 4개월이면 그럼 정상으로 돌아오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물주기 단계까지 한 지금 3주에서 한 4주 정도 걸렸는데요.
물 주기 전 단계죠. 그러니까 씨앗 뿌리기 전 단계. 근데 우리가 이제 행동 심리학에서 보면은 3주에서 4주면 습관이 형성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연하는 사람도요, 고비가 언제냐면 3주, 4주거든요. 그래서 습관이 형성된 다음에 다시 돌아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4개월 정도 되면 충분한 이 설탕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제 지속 가능한 습관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설탕 중독의 그 저변에는 뭐가 도사리고 있다고 얘기했죠? 카프카님? 호르몬 불균형이요. 맞아요. 그래서 호르몬 불균형 맞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 호르몬 불균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호르몬이 변화하려면 3주에서 3개월이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잡초 뽑고 물 뿌리고 그다음에 이제 3개월 동안 물 주는 것들을 이렇게 3단계로 말씀드린 이유는 호르몬의 변화는 3주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다음에 3개월 정도 돼야 저명한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도의 기간이 돼야지만이 나의 불균형적인 호르몬이 균형점을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이게 지금 기간이 설정된 거니까 굉장히 과학적인 거네요. 굉장히 과학적이고 네. 구체적이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되게 당류를 우리가 관리한다고 하면 초콜릿 안 먹고 또 이렇게 더운 여름에 아이스크림 안 먹고 또 주스 안 먹고 이러면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단백질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게 다 풍선 효과입니다. 그런 어떤 단 음식을 안 먹고 아이스크림 안 먹고 이것도 중요한데 대신 단백질을 또 많이 먹는 경우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황제 다이어트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원푸드 다이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만 주로 먹으면 살은 빠져요. 근데 그렇게 빠지는 살은 건강한 다이어트가 아니고요. 특히 단백질을 중점적으로 먹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신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단백질은 입자가 굵기 때문에 신장에 어떤 손상을 줄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재밌게도 이 단백질만 먹었을 텐데 포도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단백질이 포도당으로 이제 변환되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단백질도 과도하게 먹으면 포도당을 먹지 않았을 때 이게 포도당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계속 먹는다고 해서 당이 안 오르는 건 아니다. 그 사실을 갖다가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되게 이렇게 몸을 좋게 만드시는 분들이 운동하시면서 닭가슴살하고 야채 조금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게 먹어도 그게 전혀 당이 없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것도 결국은 당이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로 지방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죠. 근데 이제 당이 또 이제 많이 남잖아요. 이 당은 다시 또 지방으로 변환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외국 나갈 때 우리 원화를 달러로 바꿨다가 다시 거기서 유럽 가게 되면 또 유로로 바꾸고 이런 것처럼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단백질이 당이 되기도 하고요. 당은 다시 또 지방으로 쌓이고요. 지방으로 쌓였던 것을 나중에 이제 힘들지만 또 당으로 변화해서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만 드신다고 해서 당이 안 생기는 건 아니고 또 단백질을 많이 당으로 변했을 때 또 과도하게 남아있는 당은 또 지방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균형 잡힌 식사, 네. 균형 잡힌 영양소라고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보다는 골고루 드시는 게 굉장히 건강에는 좋다고 하십니다. 또 그 음식을 조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당 지수가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궁금한데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당 지수는요, 보통 음식의 조리 방법에 따라서 4배에서 10배 정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음식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군고구마냐, 생고구마냐, 찐고구마냐 당 지수가 다 차이가 나고요. 감자도 역시 감자를 튀긴 거 제일 당 지수가 높겠죠. 구워 먹는 거, 삶아 먹는 거, 그다음에 그냥 뭐 감자만 먹는 사람은 없을 테지만 그냥 생고구마는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조리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이 조리 방법에 따른 당 지수의 문제도 있지만 제가 처음에 설탕 중독 시간에 말씀드렸던 당 독소, 우리가 얘기하는 후기 당화 산물,
AGE 이런 거가 결국 같은 얘기인데 이 당독소의 차이는 당지수의 차이보다 더 큰 게 조리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이 당독소가 결국은 여러 가지 만성질환의 합병증의 주범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조리하느냐, 특히 이제 고온으로 조리하고 튀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고 특히 많이 삭히고 뭐 예를 들면 간장게장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당지수와 당독소의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고 뭐 무조건 당지수가 높고 당독소가 높은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음식은 어떤 건지 알고 좀 적게 먹고 또 그런 음식을 먹었을 때는 최대한 더 당지수가 낮고 당독소가 낮은 음식을 먹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물타기를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내가 오늘은 좀 당지수가 높고 당독소가 높은 음식을 먹었네 그러면 다른 거 뭐가 있겠습니까? 운동을 더 해야 되겠다. 그렇죠? 또 오늘은 그런 걸 먹었으니까 조금 더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죄책감을 갖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저는 더 중요한 긴 호흡을 가고 멀리 보는 건강관리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현실적이고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안 좋다고 해서 당장 끊어내는 것보다 조금 안 좋은 거는 덜 먹고 그런 날은 운동 좀 더 많이 하고 이게 훨씬 더 길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게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는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몸에 이제 식욕과 관련된 호르몬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렐린, 렙틴, 그 다음에 소장 호르몬, GLP-1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런 거는 우리 이 시계처럼 항상 일정한 시간에 분비가 돼야지만이 균형이 잡히는 거거든요. 우리 몸에 하나의 정밀 시계인데요. 네. 이런 이 식욕 호르몬이 이제 하나의 시간에 맞춰서 나오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제대로 안 나오게 되면은 다음 시간에 과도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간헐적 단식, 일일 일식 결국 그거는 칼로리의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하루에 먹는 칼로리를 갖다가 간헐적으로 줄여보자. 아니면 하루에 먹는 칼로리를 간헐적으로 줄이다 못해 하루에 한 번만 먹자. 이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이 식욕 호르몬의 시계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식욕 조절 호르몬은 일정한 시간에 나와야 되는데 그게 억지로 눌러져 있으면 다음 시간에는 반동으로 더 왕성하게 폭발적으로 분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 간헐적 폭식이 된다는 얘기가 사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우리 몸에 이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도 일종의 식욕과 관련된 호르몬인데요. 근데 시동을 아침에 우리가 자동차 걸어놓는 것처럼 아침을 제대로 먹지 못한다 하더라도 간단하게 뭐 견과류나 요거트 이런 걸 먹어서 그 시간대에 내가 어떤 음식을 섭취했다는 신호를 걸어서 내 몸에 이 호르몬의 생체 시계에 시동을 걸어주는 것이 더 좋은 식습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아침을 바빠서 못 챙겨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하게라도 꼭 챙겨 드시는 게 건강에는 훨씬 더 좋다고 하십니다. 건강을 위해서 딱 하나만 끊어낸다 했을 때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뭐 너무 이것저것 또 얘기를 많이 해서 좋은 것도 많고 나쁜 것도 많고 딱 한 가지 얘기를 고르라고 하면 좀 되게 어렵지만 그래도 한 가지 딱 얘기를 한다면 트랜스 지방도 있고 액상가당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또 그 중에서 또 한 가지만 고른다면 액상가당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액상가당이 뭔지 아실 거예요. 뭐 옥수수 시럽, 물엿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분해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요. 첫째, 간이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분해 속도가 빠르니까 간을 거치지 않고 그냥 더 빠르게 흡수가 돼서 지방으로 저장이 되고 결국 비만과 당뇨병이 되거든요. 그래서 액상가당이든 탄산음료, 가공식품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게 시급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빨리 분해된다는 당지수가 아주 높은 이런 문제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이 액상가당 트랜스지방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문제점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식욕 호르몬에 우리는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은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빨리 먹어. 그다가 뭘 먹어서 칼로리가 올라가면 렙틴이 이제 많이 먹었네. 그리고 칼로리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그만 먹어. 라는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요.
이 액상가당은 트랜스 지방 이런 것들은 이런 식욕 호르몬의 레이더 시스템에 걸러지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스텔스기 여러분 아시죠? 레이더망을 피해서 이렇게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탐색하고 그런 폭격하는 그런 스텔스기처럼 이 액상가당은 이 식욕 호르몬의 컨트롤을 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식욕 호르몬의 렙틴은 뭐가 들어오면 이제 그만 먹으라고 통제를 해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안 걸리고 계속 브레이크 없는 벤츠처럼 계속 그 식욕 호르몬에 걸러지지 않고 쌓이게 돼서 칼로리로 축적되고 지방이 되고 비만이 되는 게 액상가당이거든요. 그래서 나쁜 것도 되게 많고 좋은 것도 되게 많지만 지금 카프카님이 나쁜 거 하나만 딱 골라달라 그러면 저는 액상가당을 끊어라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꿀도 과당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이게 말씀하신 액상과당처럼 몸에 많이 안 좋은가요? 결국은 이 꿀이 과당이 되고 과당이 다시 포도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꿀이나 이런 것도 많이 드시게 됐을 때 물론 이제 정상적인 항상성을 갖고 있는 시스템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결국 이런 것들이 비정상적인 또는 항상성이 깨진 이 전 단계라든지 깨져버린 상태에서는 이 설탕의 중독을 더 이렇게 계속 유발할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아까 그 말씀하실 때 그 설탕 중독이라는 책을 이야기하셨는데 혹시 어떤 내용의 책인가요? 이 설탕 중독은요, 제가 감수한 책인데, 이 설탕 중독 시대에 대한 어떤 우리가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설탕 중독이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이제 저자 자신이 사실은 설탕 중독을 경험하고 그것을 이제 탈설탕했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그 1단계 뭐 잡초 제거하고 두 번째 자기가 본인이 씨 뿌리고 세 번째 물 주기 단계까지 했던 얘기들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꼭 설탕 중독 그러면 식사와 관련된 문제점과 식사와 관련된 해결책을 제시한 책이겠거니 생각하지만 그보다는 이 식욕 그 식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해야 하고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결해야 되는지 전방위적인 어떤 건강서라고 할 수 있고 구체적인 건강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작심삼일이란 말 하잖아요. 이 작심삼일도 결국은 호르몬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호르몬이라는 것도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한 2박 3일 정도 지나면 이 호르몬이 없어진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일 정도 지나면 또 호르몬이 이제 또 없어지니까 생각했던 그 결심이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은 3일에 한 번씩 이 태스크를 바꾸가면서 수행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마치 이제 굉장히 촘촘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이제 설탕 중독의 피해를 탈설탕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실천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성공의 진심인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오늘은 건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성공이라는 게 뭘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신적인 성공도 있고 물질적인 성공도 있고 육체적인 성공도 있고 또 사회적인 성공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성공해도 독불장구처럼 살 수는 없는 거고요. 또 성공해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우리가 천하를 통일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설탕 중독을 통해서 호르몬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호르몬을 알고 호르몬에 대해서 더 통해서 건강해지신다면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이제 인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